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그거는 제가 전제로 깔고 갈게요. 그런데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에서 내가 많이 취약점을 보인다면 남녀공학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 중에서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내 자녀에게 맞는 고등학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 자녀를 빗대어서 고민하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별로 큰 그런 고민이 없으셨을 겁니다. 학군 정도야 고민이 있으시지만 중학교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녀의 이제 나이가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결코 비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하나하나 다 알아보긴 좀 어려워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일단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종류의 고등학교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학교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좀 빼고 다양한 학생들이 보통 고민하는 그 내용의 고등학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고 가장 많이 가죠. 그 다음 일반고 중에서도 공학이냐 남고냐 여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립이냐 공립이냐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이렇게 선택에 고민이 되는 일반고죠. 고등학교 또 자사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또 자율형 사립고 안에서도 자율형 공립고도 있기는 한데 그건 또 논외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안에는 과학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까지 4개의 학교를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일반고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입니다. 공학하고 남고, 여고에서는 가장 크게 고민하셔야 될 게 내 자녀의 중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가 중학생 때 이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았었다. 거기에서 오는 학업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한다면 일반고 중에 공학인 학교가 너무 좋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중2 거치면서 중학교 2학년 거치면서 와 사춘기 진짜 심했다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야지 학생들이 이 사춘기기가 확 빠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계속 사춘기 느낌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언덕처럼 탁탁 치고 올라오는 그 사춘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학업이랑 연결이 되는 게 참 힘듭니다. 잘 버텨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성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산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어떤 학생에게는 매우 취약한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의 이성 문제가 중학교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저희가 5등급제로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1.0을 내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2등급, 그러니까 지금은 11%가 9등급제 안에서는 2등급이잖아요. 근데 우리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죠. 그러니까 2등급 안에는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5등급제니까 훨씬 내신 따기 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원래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과목적인 유불리 일반고에서도 고민해 볼 법합니다.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그거는 제가 전제로 깔고 갈게요. 그런데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에서 내가 많이 취약점을 보인다면 남녀공학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 중에서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매우 깊이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학생에 비해서 그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과학이 많이 약한 상황이라면 남학생들이랑 같이 붙었을 때 1학년 때는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공통수학 1, 2는 다들 열심히 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학년 가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3학년에 가서가 문제예요. 그때 수학, 과학에서 내가 조금 더 자신이 없는데 남학생이랑 붙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공학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가 수행평가에 너무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여학생이랑 같이 있는 공학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행평가 그거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챙기면 돼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남학생들 중에서 그냥 깊이 있게 자기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이 그때그때 잘 얘기하시는 것을 체크해서 점수화하는 것들이 취약한 남학생들이 있어요. 좀 귀찮아하는 거죠.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데 수행 평가 때문에 점수를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 갔을 때 자신이 낼 수 있는 등급보다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성향인지를 보시고 남녀공학을 고민을 하셔야겠죠. 다음 사립하고 공립도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바뀌시지 않습니다. 잘 바뀌시지 않아요. 어떤 학교는 좀 규모가 커서 중고등학교를 다 운영하고 계시는 재단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바뀌시는 경우들도 있죠. 사립은 한번 그 학교에 들어가시면 평생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만 10년은 최소 20년, 25년 그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변하는 입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립은 그와 반대로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교육의 방향을 그대로 잘 이행해야 하는 게 공립이에요. 교육청의 지침을 정확하고 아주 더 명확하게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이에요. 아직 잘 정착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도 먼저 미리 해보는 게 공립입니다. 내 자녀가 목표하는 곳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학생부를 해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사립을 선택하는 게 낫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 자녀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것저것 실험을 하는 학교 분위기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공립이 좀 더 괜찮을 수 있겠죠. 그것과 연결해서 변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은 그렇게 크게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변하죠. 사립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시험 스타일은 요즘에는 사립에서 변별력을 줘야 하니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난이도를 막 다르게 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공립은 그것보다 사람이 바뀌시잖아요. 선생님들이 4년마다 이렇게 바뀌시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들이 굉장히 크고 또 기간제 선생님들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면들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학교다. 근데 내 자녀는 이 변동성이 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한다면 공립은 생각보다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사립은 지방의 이야기긴 합니다. 서울, 경기도 조금 좀 덜하긴 하나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훨씬 좀 덜 주시는 편입니다. 학교가 길게 비슷한 선생님들끼리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데이터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만의 스타일을 따라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립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죠.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권유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공립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율성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부분들도 중요한 화두잖아요. 현재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고교 학점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 선택에 있어서 사립고등학교보다 공립고등학교에서 훨씬 좀 더 다양하고 실험적이고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한 학생들은 공립을 가는 게 낫겠죠. 사립보다는. 그리고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어떤 것에 조금 더 적합한 내 자녀인가에 따라서도 사립과 공립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스스로 잘 자신의 학업 역량을 내용으로 어필해야 된다라는 전형인 거죠. 그랬을 때 사립고등학교는
조금 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연속성 있게 학생부를 작성해 주시는데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고랑 자사고랑 비교할 바는 그래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없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부의 내용을 충분하게 하기가 어려운 2학년 때는 과목이 학기제로 나뉘어지니까 선생님들이 학기에 학생부를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이냐 교과냐 뭐가 더 유리하냐는 학교에 따라서 사실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걸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일반고는 기본적으로 교과가 맞기는 합니다만은 종합 전형을 쓸 때 공립이 살짝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시고 내 자녀가 어떤 일반고를 가긴 가겠지만 어떤 전형에 조금 더 적합한 학생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니즈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율형 사립고가 유명하니까 상상고나 민사고나 다 유명하니까 내 자녀가 유명한 고등학교에 가면 참 좋겠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트라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제로 바뀌고 또 우리 자녀의 진로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이 자사고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자사고에서 한 학기만 지나도 자퇴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학생이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적응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로가 뚜렷한 부분들이 자사고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자사고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염두하고 진행을 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이 뭡니까? 학생의 활동들, 성적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학생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전형이잖아요. 근데 그 전형이 메인인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 근데 뚜렷하다는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게 진로에 대한 뚜렷함은 그냥 내가 의사하면 좋겠지. 나는 의대를 가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의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또 의대 안에서도 어떠한 전공을 하고 싶은지 또 의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역량이 있는 학생을 저희는 진로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자사고에서 의미 있는 대입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좀 활동적이어야 돼요. 멀티가 돼야 되는 거죠. 공부도 해내면서 활동도 해내면서 이 활동이라면 수행평가가 되겠지만 수행평가 외의 활동들도 꽤 있습니다. 그 활동들을 멀티로 잘 해낼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잘 전환돼서 그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된다는 점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정시입니다. 자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겠지만 이게 5등급제로 달라지고 또 일반고에서도 만만찮게 또 노하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차이가 적을 거예요. 자율형 사립고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사고 아이들끼리 겨루는 그런 대학 라인이 있지만 정시까지도 멀리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상상고 학생 한 문제로 100등이 갈리는 시험을 내신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다 잘하니까. 그 부분들을 잘 버텨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4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자사고가 학교에 따라 좀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 사교육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좀 바깥에 나와 있는 좀 도시에 이렇게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거의 다 모든 자사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월화수목금토일 익숙해졌던 중학생은 자사고 갔을 때 완전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오로지 학교 수업과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해내야 된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는 과학고, 영재학교, 그 다음
외고, 국제고인데 여기 좀 다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목고 갈 학생들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과목 선호도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면은 길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학생이 훨씬 더 큰 이해를 잘 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제가 선호도라고 썼지만 역량이죠. 과목 역량이 1번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들에서 과목의 성취도와 선호도가 매우 그 과목에 뚜렷하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 아이는 한 과목을 좀 잘하니까 특목고를 보내야겠어 라고 했는데 다른 걸 잘하진 않는데 사회를 잘해요. 그러면 특목고를 갈 수가 없죠. 수학이나 과학, 영어, 그 다음 외고나 국제고에서는 동점자였을 때는 국어, 그 다음에 사회까지 이렇게 보죠. 근데 동점자였을 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목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 자녀가 OX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들에 좀 더 적합한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